연기준 예산입니다. 자, 연기준 예산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동떨어진 예산이긴 한데 그 시도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예산이고, 제가 이 연기준 예산이 정부에서 쓰이질 않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얘네가 왜 연기준 예산을 자꾸 이렇게 특히 미국 행정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싶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할 때는 연기준 예산이 이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 과거의 예산에 관계없이 0에서 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로 베이스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참고하게 되면 전년도 예산에 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묶여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야, 잊어버려. 깨끗이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건데, 물론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시행됐을 때는 연기준 예산을 한번 도입을 해보긴 했지만, 뭐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작년 걸 참고를 안 해요. 참고하죠. 그런 이제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원칙적으로 이 이론만 놓고 봤을 때는 경제적 합리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거예요. 야,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새롭게 이제 하는 거니까 불필요한 거, 뭐 할 필요가 없는 거 다 버려. 새롭게 하자요, 완전히. 그러니까 경제적 합리성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좀 뭐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뭐 공공성, 뭐 민주성 이런 거보다는 경제성을 좀 극도로 추구하는 방식이고, 오히려 기업에서 이 연기준 예산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뭐 우주선, 자, 뭐 미항공 우주국을 중심으로 미국 뭐 우주선 잘 올려 보내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당장 기술이라는 게 1년, 2년 만에 이게 바뀌는 게 이제 좀 빠르기 때문에 과거의 예산을 참고하거나 과거의 것을 참고하기 좀 어려워요. 이 특수한 계획 같은 경우는 아예 0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는 너희가 계획을 한번 짜봐라. 이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한다. 예, 화성에 착륙시켜라. 대신에 기존의 방식으로 난 모르겠다. 한번 알아서 해보라고. 그럼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 과학행정, 과학의 재무제표를 담당하는 입장, 뭐 과학에 관련된 이런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화성에 착륙한 일? 그래, 얼마 전에 있었지. 근데 그거를 그대로 참고하기는 애매한데? 왜 애매하냐? 착륙한 사례가 있는데. 야, 저건 A라는 방식으로 착륙을 했고, 우리는 B라는 방식으로 착륙하고 싶은데, 참고할 게 없어. 이렇게 됐을 땐 연기준이 맞아요. 좀 전폭적인, 알아서 해봐. 전폭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 있을 경우에 정부 조직에서는 연기준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 자, 제가 지금 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에서는 이게 행정학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연기준은 제가 볼 때는 행정학보다는 일반 기업이 조금 설명하기 더 편해요. 각 사업마다 패키지라고, 책에 패키지라고 나와 있어요. 패키지. 의사결정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 휴대폰, 이 휴대전화를 만드는데 최소 수준으로 한번 짜봐. 자, 최소 수준을 했을 경우에 옵션을 다 빼니까 한 기기에 50만 원입니다. 오케이. 그럼 중간 수준, 적정 수준으로 짜봐. 예, 70만 원입니다. 야, 이거 옵션 다 붙여. 얼마니? 120만 원입니다. 사업 부서마다, 담당자마다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드는 거예요. 최소 얼마, 최소 수준으로 갖췄을 때 얼마, 중간은 얼마, 최대는 얼마. 그래, 옆에 담당자 마찬가지. 이거를 패키지를 다 각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빠짐없이 각자 다 하는 업무마다 의사결정 패키지를 다 만들어 놔요. 적어도 3개씩. 그럼 맨 위에서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결정해야 될 게 10,000개가 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을 안게 되죠. 그리고 저는 지금 간단하게 책에서도 마찬가지죠. 최소, 적정, 최대 수준 3가지만 패키지를 제시했는데, 이게 패키지가 굉장히 촘촘할 수도 있어요.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부품이 이 하나 단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렌즈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부품마다 다 패키지를 만들어놔요. 야, 이거
이 카메라 렌즈는 이게 렌즈 하나에 10만 원짜리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이 100만 원 했을 때, 야, 이걸 11만 원짜리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렌즈를 하나만 달 거냐, 두 개를 달 거냐, 세 개를 달 거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패키지예요. 굳이 이걸 정부에서 얘기하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청년, 우리 대학생들 취업을 좀 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얘 취업시키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그냥 일단 면접 준비만 시켜서 데리고 갑니다. 이게 최소 수준 패키지예요. 야, 면접하고 자기소개서까지 이거 하나 세트로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그보다 나은 거고. 야, 교육을 시키고 자기가 좀 체험도 해보고 해야 되지. 이게 더 위에 패키지예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패키지는, 야, 인턴을 한 3개월 해보고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그 조직 사람들이 이상 없다고 하면 그냥 채용하자. 자, 채용 전제형 인턴이 있어요. 아니, 패키지를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한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옵션을 가득 넣느냐, 풀옵션이냐, 옵션 없게 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품 기획을 할 때 연기준 예산이 훨씬 적용하기 편해요. 특히나 신제품인 경우. 야, 기존에 저 경쟁사를 완전히 우리가 앞서려면 지금과는 다른 뭐가 나와야 돼. 나와야 되잖아요, 실제로. 야, 그런데 제품만으로는 잘 만들어서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제품으로 따지면 쟤네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광고가 안 돼. 야, 광고 누굴 넣을까? 야, 이미지 광고를 넣을까? 아니면 스타를 섭외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제품을 좀 띄우는 광고로 가야 되냐? 이건 광고비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패키지가 다 있죠. 자, 저는 영상을 찍을 때, 편집을 할 때 굉장히 간단한 편집을 써요. 그냥 필요 없는 부분 자르고 처음에 과목 명칭만 넣고 끝이에요. 저는 뭐 NG라는 개념이 없고, 만약에 제가 잘못 찍는 것 같으면 그냥 찍을 때 그냥 다 지워버리고 다시 찍어야 돼요. 어차피 찍어봤자 10분 내외니까 다시 찍어도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광고나 뭐 정부의 어떤 공익 광고 이런 거 등등은 처음에 잘못 찍으면 답이 없어요. 비싸거든. 필름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어떻게 돼요? 편집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아, 이런 효과를 넣으려면 좀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런 거 하려면 돈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실 일이 있을 거예요. 난 500만이면 되는 줄 500만 원이면은 유튜브 영상 하나 찍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들어가는 게 많아. 나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카메라를 찍어주는 사람, 조명도 받쳐서 들고 있는 사람, 그럼 돈이, 액수가 확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게 단점. 다만 장점. 정부에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를 좀 하려고 한다던가, 실험적인 경우. 아니면은,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해야 되겠다. 수건 사업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인 우주선이 달을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기술은 이미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다만 이제 예산이 좀 그게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지, 달을 갔다 오는 기술은 있대요. 이미 우리도 뭐 우주선을 몇 개를 그래도 궤도권에 진입을 시켰으니까요. 그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연기준 예산이 맞아요. 기존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뭐 정부의 어떤 그 예산 체계가 작년 거, 재작년 거대로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흘러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기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대한민국 현재 재무행정에서 쓰이는 거는 품목별, 성과주의, 그 다음에 계획 예산제도 세 가지가 쓰이는 거고, 연기준 예산은 제가 보기엔 기업이 더 적합해요. 이걸 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들어올 이익을 위해서는 관계없이 완전히 0에서 한번 창의성을 가지고 해보자.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 이 예산 제도가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